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제 3장 수업을 하게 될 텐데요. 이 3장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우선 저 팔품과 십간의 한난 조습을 먼저 선수학습을 한 다음에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팔품이라고 하는 거는 이 품자가 좀 줄품자예요. 그러니까는 어, 내려준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팔품은 결국은 8개를 내려받는다는 건데 이것은 팔풍에서 유래한 거예요. 그래서 팔풍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기우죠, 바람. 그래서 하늘에서 8개의 기품을 이제는 24절기에 8개로 축소해서 내려주는 그 기운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 팔풍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제는 동지부터 동지 자월 동지로부터 이제 15일 동지 15일 그 다음에 축월 30일 이렇게 더해지면 이게 45일이 되죠. 이 45일이 끝나고 나면 이제는 인월이 인월이 시작이 되면서 이게 입춘이 서게 되는데 이 입춘이 묘월 그쵸 춘분 전 경칩까지 또 45일간의 이때가 이제 바람이 조풍이 분다는 거예요. 바람으로는 이렇게 45씩 나뉘어서 그래서 어 그래서 동지가 지나서 45일이 되면은 입춘이 되는데 입춘에는 이 조풍이 분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간목의 그런 바람이 간목 기운에 바람이 분다는 얘기고 이 조풍이 불기 시작해서 또 45일이 되면은 춘분에서는 명서풍이 분다는 거죠. 이것은 을목의 바람이에요. 또 명서풍이 불기 시작하고 또 45일이 되면은 이파에 청명풍이 분다. 그래서 이것은 병화를 얘기하고 또 청명풍이 불기 시작하고 45일이 지나면은 또 하지에 경풍이 불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정화의 기운을 얘기하는 거고 또 45일이 되면 입추에 양풍이 분다 해서 이건 경금을 이야기하는 거고 양풍이 불기 시작하여 45일이 되면 추분에 창하풍이 분다 그랬어요. 이 창하풍은 이제 가을바람이죠. 신금. 그 다음에 창하풍이 불기 시작하여 45일이면 입동에 불주풍이 분다. 그래서 임수. 찬바람이죠. 불주풍이 불기 시작하여 45일이 되면 동지에 광막풍이 불게 된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광막풍은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팔풍은 2분이지가 2분이지면은 동지하고 그쵸? 동지 그 다음에 춘분 그 다음에 여기가 하지 그 다음에 이렇게 추분 이거죠. 이게 결국은 좌오 묘유를 의미하죠. 좌오묘유 그렇죠. 이러한 내 절기에서 그렇죠. 이렇게 좌오 묘유 그렇죠. 여기가 이제 절기가 여기 동지가 있고 하지가 있고 춘분이 있고 추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분이지 그죠? 두 개의 분과 두 개의 지 하지 동지 예, 춘분 추분 이 두 개 이분이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지장간에는 음양으로 자기 기운밖에 없잖아요. 여기에는 임수하고 개수밖에 없었고요. 그쵸? 여기에는 간목하고 을목만 있었죠. 여기는 병화하고 지장간 오중에는 정화, 여기는 유금에는 경금하고 이렇게 신금이 있기 때문에 음양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이렇게 가불로 바뀌고 병정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경신으로 바뀌고 임계로 바뀌고 그래서 이거는 같은 달이라도 음양이 완전히 상대적으로 바뀌는 기운이 이렇게 바뀌는 기운이기 때문에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이걸 두 개씩 나눈 거예요. 15일씩. 다른 건 다 한 달씩 30일씩 쓰려는데 얘네들은 15일씩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이 2분 이지가 8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15일씩 두 개씩 나뉘어지니까. 자에서 임계로
묘에서 갑을로, 오에서 병정으로, 그 다음에 유에서 경신으로.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앞뒤로 30일씩 붙어가지고 45일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방팔방에서 이제 불어오는 바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팔풍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뭐, 여기서 얘기했듯이, 동지에 광막풍이 분다 그러면은, 여기, 그쵸. 자월, 예, 자월 동지부터 축월까지. 이때는 가장 추울 때잖아요. 이때 저 광막풍이 불고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이 광막풍이 불고 나면 인월에서 그쵸 인월에서 이제는 춘분 전 경칩까지 요거 여기가 이제 조풍이 분다는 거예요. 조풍이 이런 식으로 조풍이 불고 그 다음에 또 춘분부터 그쵸 여기 을목 춘분부터 어, 춘분에서는 또 이 45일간, 요것이, 미터죠. 그쵸? 어, 진이죠. 진월까지. 진중에 을목까지. 그래서, 을목, 여기에서 뭐가 부냐면 명서풍이 분다는 거예요. 명서풍이 불고, 그 다음에 명서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45일이 되면, 이제 이파에 청명풍이 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중에 그러니까 여기서 4월이 되니까 사중에 병화하고 오중에 병화가 이렇게 만나서 이게 이파로부터 청명풍이 불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또 45일이 지나게 되면은 5월 하지 그쵸? 이게 이제는 오중에 정화죠. 이 정화랑 미중의 정화랑 이렇게 미중의 정화랑 요게 이제는 하지가 되면은 이제 경풍이 불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45일도 지나고 나면은 입추, 그쵸? 신중에 예, 경금하고, 그쵸? 유금, 그죠? 유금에 예, 추분 전까지, 추분 전까지, 백로 추분이니까 백로까지는 이게 이때는 이제 양풍이 분다는 거죠, 그쵸? 양풍이 불고 양풍이 불기 시작 해서 또 45일이 지나면은 이제는 이게 이제 추분해 그쵸 추분하고 술 중에 신금 그쵸 이게 한로 상강 요 시기에는 무슨 바람이 부냐면은 창하풍이 분다예요. 창하풍이 불기 시작하고 또 45일이 지나면은 이제는 해월이 되면서 입동이죠. 입동이 이제 자월 대설까지 이렇게 예, 연결돼 가지고 이때는 무슨 바람이 불어요? 이때는 불주풍이 분다는 거예요. 불주풍. 그렇죠? 불주풍이 불고 불주풍이 끝나면 45일이 지나고 나면 다시 동지에 광막풍이 불고 이러면서 8가지 바람 팔방의 8가지의 그 바람을 이야기한 것이 이 팔풍인데 이 팔풍은 기후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24절기를 더 이렇게 핵심적으로 모아서 지장간을 통해서 같은 지장간끼리 짝을 맞추면 딱 8개가 떨어지거든요. 이것이 팔품이고 또 그 팔품이 이제 팔품을 품수받은 그 원령 자체가 그걸 당령이라고 한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기운은 인간이 태어날 때 하늘로부터 이렇게 원령의 이제 하늘에서 품수받은 거죠. 하늘에서 내린 그 기운을 내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품수받은 그런 기운으로서 인간의 기질을 형성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러므로 원령을 통해서 격국이 정해지고 그래서 여기에서 뭐 적성과 진로를 감명할 수 있는 여기서 이제는 단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감명하는 또 그리고 그래서 원령을 동지로부터 45일을 구분하면 이제 개수가 당령하게 되고 입춘부터 45일을 또 정하면은 간목이 당령하고 그렇죠? 구분하면은 그렇죠?
구분하면 간목이 당령하고, 춘분부터 45일을 또 구분하면 을목이 당령하고, 이파부터 45일을 구분하면 병화가 당령하고, 하지부터 45일을 구분하면 정화가 당령하고, 입추부터 45일을 구분하면 경금이 당령하고, 추분부터 45일을 구분하면 신금이 당령하고, 입동부터 45일을 구분하면은 임수가 당령한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팔품이 하나의 기후로서의 우리가 품수 받는 것이고, 그 품수 받는 그 원령 그 자리를 우리가 당령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연 질서는 개수가 이제는 순서가 동지부터니까 개수가 자축 원령의 개수가 이제 인묘 원령의 간목을 수생목하게 되고, 그렇죠? 또 간목은 이제는 그 줄기에서 을목을 이렇게 바깥으로 뻗어 올려서 퍼져 나가게 하는 그런 운동을 안에서 힘써서 밀어내기 때문에 간목은 또 을목을 상생한다고 봐야 되고, 을목은 또 병화를 만나서 또 이렇게 병화를 상생하고, 또 병화는 또 그 퍼져 있던 기운들이 너무 이제 지나쳐서 이제는 조하고 마른 기운으로 바뀌면서 정화를 이제 또 상생하게 되는 거고, 정화는 그 마른 기운에서 이제 활짝 퍼져 나갔던 그 양기운들을 수렴해서 경금을 만들어내니까 정화는 경금을 상생한다고 보는 거고, 또 경금은 그러한 수렴작용을 가지고 더 단단하게 해서 알갱이로 만들어서 완성품을 만드는 그런 기운으로 이제 변화되니까 결국 경금에서 신금이 나온 거니까 경금은 신금을 상생한다고 볼 수 있고, 또 신금은 또 임수를 만나서 찬 기운을 만나야만이 당금질이 돼서 견고해지기 때문에 또 신금은 임수를 상생하게 되고, 또 결국 임수는 또 이제 음결돼서 유금으로서 이제 음기운이 이제는 강하게 되니 이것이 이제 다시 양으로 전환하면서 개수를 상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순환 과정에서 임수의 이제 한기는 무임으로 무토가 머금어 가지고 또 지질이 되는 기토가 개수라는 습기를 토해내고, 병화의 난기는 무토가 병화를 머금으면서 지질이 되는 기토가 정화라는 조기를 토해내는 한난조습의 사계절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데, 이렇게 순환하는 지구의 기운인 무토와 땅의 지질이 되는 기토가 함과 토라는 중화작용으로 무임, 그쵸? 무임으로다가 한조한 기운이 기계라고 하는 한습한 기운을 만들어내고, 또 무병이라고 하는 난습한 기운이 기정이라고 하는 난조한 기운을 저는 이렇게 생산하게 돼서 이런 배합이 되어서 추나 추동의 한난조습이 생겨난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 과정에서 십간의 기운이 출생하여 사계절이 이제 순환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해 볼 수가 있는데, 한번 표를 보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단순하게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그 식간이라고 하는 글자에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듯이 오행의 체와 성질 같은 것을 통해서 뭐 곡직이나 염상이나 이러한 부분도 이 속에 있지만, 이 안에 내재하고 있는 그 기후적인 부분도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 기후적인 부분은 사람의 정신과 마음을 대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의 그런 기질을 갖고 태어났는지를 알려면 그 체와 성질 플러스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한난조습이라고 하는 천간에서 품수받은 기품의 이 기를 알아야만이, 인간이기 때문에 나무가 아니고 태양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기운을 가지고 이 사람이 방향성, 그 삶의 자기 가치관을 만들어가는 그 방향성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것을 저는 연구하는 단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식간의 한난조습은 굉장히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 식간의 한난조습만 이제 우리가 체연해서 이거를 이제는
몸으로 느끼고 소화를 해낼 수 있다면 천간의 글자만 보고도 그 사람의 그런 정신적 방향성이나 그다음에 가고자 하는 이루고자 하는 그런 방향이나 또는 마음 그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이루고자 하는 목적 그죠? 그리고 부족한 거 문제점 이런 것까지 우리가 이제 정신과 마음을 읽어내면서 상담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이제 내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좀 가치 있는 그런 상담을 해주게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듯이 자, 이 우주는 음양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쵸? 그래서 고요함과 움직임과 고요함만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음양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는 명리학에서는 우리가 이제 식간을 놓고 봤을 때 가장 음인 것은 임수가 되죠. 왜냐면 이 임수는 지지에서는 해수와 같고 해중에 임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음이 6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극음이죠. 이거는. 그쵸? 음이 극에 이른 거니까 이건 태음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태음에 속하고 또 병화는 이제는 사화 속에 봉기로 병화를 갖추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양이 6개였어요. 육양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이건 태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임수와 병화를 음양으로 이렇게 놓고 보자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임수는 너무 지나친 추운 기운이고 이 병화는 너무 지나치게 따뜻한 기운이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임수와 병화는 이 무토라고 하는 그쵸? 이 토를 통해서 흡수되고 그쵸? 이 한기가 흡수되고 그리고 이 무토 지질이라고 하는 땅이 이 무토가 흡수한 임수의 기운을 받아서 이렇게 습한 기운을 토해낸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토가 중앙에서 하는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토가 없이는 이게 조절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이 한한 기운, 추운 기운, 그렇죠? 이것은 한한 기운이에요. 그래서 그 뭐라 그럴까? 이 한한 기운과 이거는 이제 난한 기운이죠. 그렇죠? 난한 기운인데 한한 기운이 무기토를 통해서 습으로 바뀌었다. 이거를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면 그럴 수 있어요. 아, 태음이 극에 이르니 소양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그쵸? 이거를 태음이라고 보고, 이거를 소양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죠. 그쵸? 태음이 소양으로 바뀌었잖아요. 사상에서도. 근데 여기서 조습으로 보니까 한한 기운이 습한 기운으로 바뀌었다. 너무 지나친 한한 기운이 극에 이르니 습한 기운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는 거하고 이치는 같은 내용이에요. 그쵸? 그래서 땅 속에서 이제는 그 얼었던 땅 속이 이제 하나의 양기운으로 움직이니 수기운이 습한 기운이 땅 속에서 이제 흐르기 시작하면서 뭐예요? 이제는 땅에서 이제 꿈틀거리고 올라오는 것이 이 간목이라고 하는 기운인 거죠. 예. 간목의 기운이 그쵸? 을목으로 형체를 드러내는 거죠. 그쵸? 이렇게 형체를 드러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이 간목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디서 나왔느냐? 춥고 습한 기운, 그렇죠? 춥고 이렇게 습한 기운에서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습한 기운이 간목이라고 하는 뿌리와 줄기를 또 그 기운 목이라고 하는 기운에 내재되어 있는 이 간목의 기운이 발동을 하게 된 거죠. 이것은 오로지 무엇 때문이에요? 이 수 때문이에요. 이 개수가 이렇게 밀어 올리는 기운 때문에 이게 이제 간목의 기운이 이렇게 이제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을목으로 형체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간목에서 이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간목에서 뿌리와 줄기가 자라면서 가지와 잎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 게 바로 이 을목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때부터 이제 형체로 드러나고 그 형체로 드러났는데 이 을목의 기운이 이제는
계속 퍼져 나가려고 하면 병화에 뭐야 난한 기운을 만나야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 습한 기운이 팔랑팔랑 난한 기운을 따라서 올라가면서 퍼지기 시작하는 게, 자, 올라가는 기운은 간목 기운, 퍼지기 시작하는 기운은 을목 기운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을목은 난습한 기운에서 형체를 드러내고, 이 간목은 한습한 기운에서 이제는 그 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게 옳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 이 간목은 이 간목일간으로 태어난 사람이나 이거나 아니면 인월이나 인묘월에 태어난 간목의 그 당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겠다. 정신과 마음이 어떻겠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간목이라고 하는 기운은 오로지 이 개수의 수생목이 없으면 나타날 수 없는 기운이었어요. 그쵸? 생성될 수도 없는 살아있는 어떤 기운으로서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지혜를 대표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간목은 지혜로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기운이다. 이렇게 봤을 때 간목일간이거나 또는 간목 당령에서 출생한 사람들은 대부분 뭘 좋아하겠어요? 이 수생목인 개수를 좋아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혜를 이제는 연구하고 탐구하고 배우고 익히고 이런 거를 좋아하는 성정이겠구나. 그렇죠? 곡직이라고 하는 그 고들직의 그런 기운도 있지만 그거 이면에 이 사람의 또 성향은 이런 수생목이라고 하는 배우고 익히고 그 다음에 이 뭐랄까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또 윤택하게 하는 그런 기운이기 때문에 만물을 다 살리려고 하는 그렇죠? 그래서 인문 정신이 굉장히 강하겠다라는 것까지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이 간목이나 개수에 대한 그렇죠? 이런 원령에 태어난 사람의 기본 성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을목은 이제는 난습한 기운으로다가 드러난 거예요. 바깥으로. 그쵸? 드러났어요. 근데 간목은 을목 안에서 그쵸? 그 기운으로 밀어내준 거고 을목은 이제 형체를 완전히 드러낸 거죠. 그렇죠? 형체를 완전히 드러내니 여기서는 이제 목생화가 성립이 돼요. 그렇죠? 을목의 목생화가 성립이 되죠. 아니, 을병의 목생화가 성립이 돼요. 그러면 이 을목은 오로지 이 병화가 있어야만이 자신의 성질을 그쵸 구불곡의 그런 성질을 더 멀리 퍼지게 해서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려면은 꼭 난한 기운인 병화가 필요한 거죠. 그쵸? 그래서 이때는 이미 요 시기에는 배우고 익히는 시기였다고 하면 요 시기에는 내가 배우고 익힌 것을 병화를 따라가면서 병화를 향해서 경쟁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자기가 배우고 익힌 것을 활용하는 그런 단계다. 사람으로 비유를 한다면 요 단계가 을병의 단계예요. 그렇죠? 을병의 단계.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을목당령에 태어난 사람, 그렇죠? 그 다음에 병화 당령에 태어난 사람들이 이렇게 짝을 갖추고 있으면은 그런 쪽으로 굉장히 그런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것은 하늘의 기품으로서 그런 성정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알 수 있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를 본능적으로 알 수 있는 누구한테 배우지 않아도 이런 것들을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그런 성향을 갖고 있겠구나라고까지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저는 개갑의 수생모,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을병의 목생화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목생화가 이루어지니까 화가 너무 지나치죠. 그렇죠? 화만 있어도 태양인데 여기에 목생화까지 이렇게 겹치게 되면 화가 너무 지나치니 무토가 또 이 병화를 이렇게 그죠? 흡수해서 기토에게 전달해 주니 이 기토가 뭐한 기운을 내놓는다? 조한 기운을 내놓는다. 그렇죠? 아까는 기토가 임수를 받은 무토에 의해서 기토가